좋은 일을 하셨거든요. 그 사할린에서 좋은 행사를 해서 사할린 역사를 한국에 알리는 그런 일을 큰 일을 하셨어요. 그 후에 계속 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말 방송이 설립돼서 그 방송위원회 프로젝트, 좋은 프로젝트를 하나 우리가 만들어서 사할린의 그 문화, 사회단체, 그리고 교육 4가지 프로젝트에 투자했었는데, 그때 우리는 해내기 있었잖아요. 방송을 시작해서 얼마 안 됐어요. TV 방송. 그래서 정성훈 PD님께 도움을 빌었죠. 이렇게만 있는데 도와주실 수 있을 것인가 하니까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지요 하면서요. 고맙게 그렇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사할린 여러 번 찾아주셔서 촬영도 같이 하고 우리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또 정성훈의 재발견 또 지금 KBS에서 서울 프라이즈라는 콩쿨이 있었어요. 전 세계를 커버해서 1995년부터 세계 한민족 세계 한국어 방송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서울 프라이즈라는 콩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하나 그 중에서 1시간짜리 잘 되는 걸 아무래도 문화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설립도 우리 언어와 문화를 지키는 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화 쪽에 우리가 그 콩쿨에 우리 자료를 제공해서 그때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기획의 역할이 컸습니다. 우리보다도. 그래서 오늘 기회를 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얼마나 우리가 그런 중요한 그때 도움을 받았는가 하면 우리가 많이 그때 배웠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배움이. 그래서 만일 제가 앉아서 얘기해도 돼요?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우선은 이렇게 사할린 한인 역사에 관심을 돌려주시고 이렇게 사할린을 찾아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게다가 매직을 통해서 오셨는가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그래도 좀 편하게 오셨다 하니까 오늘 밤 잘 주무셨죠, 사할린에서? 네. 그래서 잘 잤습니다. 네. 예, 불편은 없으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러시아에도 속담이 있습니다. 직 번역은요, 사포스닉 비사포. 다시 말해서 구두를 만드는 사람에게는요, 구두가 없답니다. 예. 그래서 또 제가 어제 사전을 보니까 대장자에게는 칼이 없다는 이렇게 번역이 나왔더라고요. 그 말은 어디에 관계되는가 하면 한국말로 된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없어서 말씀 올리고 러시아권에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많은 분들 앞에서 우리말 방송을 소개하게 된 거는 처음이거든요. 한국에서는 그 프레젠테이션 간략하게 가서 주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그거 갖고는 조금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리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아무튼 우리 방송국을 지킨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김춘자와 또 이복순 기자님께서 정말 방송을 지키는 증인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반년만 있으면 저도 방송을 지키게 된 것이 40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복순 기자는 라디오 방송 기자로 들어왔는데 입국했는데 그 후에 TV 방송 첫 아나운서로 이렇게 그 후에는 기자, 사회자, 번역가, 아나운서 칭찬하면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동서대학에 감사의 말씀을 올려야 되겠죠. 2004년도에 방송을 시작해서 이복순 기자를 거기다가 영수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넉 달 동안 고맙게도 그 대학에서 정말 편집을 하는 기술을 배워와서 우리 방송국 시작할 때 큰 도움이 됐고 또 한국에 일어난 KBS 방송사, MBC, YTN 거기에서 자료 받은 걸
SBS랑 그 정말 편집 번역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선 라디오 방송국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라디오 방송국은 우리말 라디오 방송국은 들리십니까? 네. 1956년 이거는 바통 왔어요. 기자분이 잘 프로듀서. 네, 방송 인터뷰할 때마다 같이 다니거든요. 그럼 프로듀서입니다. 네. 근데 스타병은 안 하기 다행입니다. 스타병 안 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으시죠? 그래서 자랑 안 한다고. 자랑을 한대. 스타성으로. 다른 그 방송사 같으면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그래서 같이 이렇게 지켜줘서 정말 우리 이복순 기자가 언제는 저는 감사하게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말 라디오 방송국은 1956년 10월 1일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조선말 라디오 방송국을 호칭이 됐고 1990년에 개칭돼서 우리말 라디오 방송국이 됐습니다. 이것은 1985년 비리스톨가 덕분에 민주화 공개화 시대가 돌아와서 개칭도 할 수 있었고 라디오를 통해서 우리말로만 방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56년도에 소련 국가가 우리말 라디오 방송국을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하루에 30분 방송, 생방송 아침 6시부터 그때는 했습니다. 제가 86년도에 왔을 때는 벌써 오후 저녁 6시부터 6시 반 그래서 프라임타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부탁을 했었어요. 좀 프라임타임으로 7시 가까이 사하린 아무나 좁다 해도 퇴근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말을 바로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잖아요. 올리지도 못하고 해서 부탁을 해서 7시 가까이 7시 조금 넘어서 해서 많은 분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방송국은 그때 기자들이 있겠습니까? 우리말 하는 기자들 없었죠. 그래서 초창기에 사하린 조선 극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들이 와서 책임을 맡고 조선말 라디오 방송 책임을 맡고 그리고 기자들과 번역가들로는 사하린에 있는 전문 조선 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 졸업생들이 기자로 또 번역가로 여기 이렇게 방송국에서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 덕분에 52년 동안 존재하던 우리말 라디오 방송국이 중지됐지만 그 방송국이 있었기 때문에 TV 방송이 우리가 만들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컸던 거는 또 왜 컸는가 하면 라디오 방송국이 강제로 끌려온 39년도에 우리 어르신네들이 청춘 때 여기 강제로 끌려왔기 때문에 우리말도 모르고 글을 몰랐습니다. 우리말은 알았지 글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읽을 수가 없어 듣기는 들을 수 있잖아. 말은 뭐 조금씩 때부터 하기 때문에 라디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30분 동안 내가 했다 했는데 일주일에 6번 일요일 제외하고는 그렇게 보면요 일주일에 3시간 방송을 했습니다. 러시아 방송하고 비하면 5분의 1 됐습니다. 큰 방송 있죠. 저 보기는 큰 방송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송국 우리 선배님들이 그 노력에 우리도 와서 또 방송하는 술도 배우고 그리고 그 후로는 이렇게 TV 방송까지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사하린 동포들이 우리말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켜갈 수 있었고 우리 문화, 전통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말 그 방송이 중요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라디오 방송을 큰 그 방송 수신기를 들었는데 그 후에는 트랜지스터라고 조그마한 것이 생겼잖아요. 그것을 우리 그 일제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밭에 농사하면서
그것을 울타리에 이렇게 돌을 지어놓고 글자를 옆에 놓고 방송을 들으셨다고 고맙게 들으셨답니다. 방송을 그렇게 많이 들으셨던 이유 한 개는 혹시나 좋은 소식이 들어와서 집에 갈 수 있는 소식을 많이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친척 찾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듣고 싶어 했는데 다행히도 89년도에 사회단체장들과 또 사할린 우리말 방송국 국장님께서 일본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이산가족 찾기 리스트 가져와서 매일같이 우리말 방송국을 통해서 89년부터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직접 또 찾고 정말 50년 가까이 꿈꿨던 그런 목소리도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1990년에 유너스 칼린 서울 대구에서 TV 브리지, 이산가족 찾기 TV 브리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50년 만에 정말 자손들이 부모들하고 만나뵐 수 있었고, 그리고 남편들이 와이프들하고 얼굴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형제들이 50년 만에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다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사하린에는 우리말 TV 방송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말을 지키려면 우리말 TV 방송이 꼭 있어야 되겠다. 한국어로 방송하면 러시아 자막 처리하고, 러시아 말로 하면 한국어 방송 자막 처리해서 그것을 보내면은 우리말을 지킬 수 있고 우리 문화, 전통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근데 벌써 85년 피리스토리카가 시작돼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88년도에 사하린의 한국어를 대학에서 역사학과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올림픽 게임스 이후에 올림픽 게임스 한국에서 한 것이 큰 영향을 세계에 가했다는 것보다 사하린은 특별히 가했다고 봅니다. 그 덕분에 사하린에서 8.15 광복절도 할 수 있게 됐고, 학교에서 우리말을 배울 수 있게 됐고, 물론 처음에는 서클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도서관에서도 한국어 선생님들이 한국어를 배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고국이 잘 사니까 여기에 세계 동포들, 특히 사하린 동포들이 허리를 더 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게임스 덕분에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모르시죠. 아무래도 1964년 어간에 사하린 전체 조선학들이 닫혔습니다. 그거는 정부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8년 이후에 사하린의 붐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말을 배워야 되겠다는. 그래서 덕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리스트로이카 덕분에 공개화, 민주화 시대가 돌아와서 사하린에서는 학교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다시 재생됐고 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옛날에는 큰 사하린 도시들에서는 한국어를 조선 학교들이 있어서 다 많이 배웠는데 그 후로는 학교가 닫힌 그 이후는 우리 주중앙 도시, 큰 도시 까스타카 그리고 그런 데서는 그래도 한국어를 수업 시간에 공식적으로 배우는 그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반면에서 다시 한번 아무래도 고국이 발전이 되니까 세계에 흩어진 한민족이 정말 뚜렷이 긍지감을 갖고 살아나는 데에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TV 방송 아이디어는 그때 생겼는데 2004년도 8월 15일까지 정말 방송국이 태어날 때까지는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고가 기재제를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면에서 98년도에
여기 보합 코퍼레이션 알고 계시죠? 거기 큰 대표단이 약 80명을 모시고 여기 왔겠습니다. 그 전에 저는 코퍼레이션이니까 많은 회사들이 포함한 코퍼레이션이니까 거기다가 제가 1년 동안 편지 연락이 있어서 이제는 그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의 지원으로 원래는 TV 방송을 스튜디오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 기자재 지원을 몽땅 다 해주시고 그리고 스튜디오를 열어서 방송국이 탄생할 때까지 도와주기로 약속했는데 유감스럽게도 98년도에 경제 크라이시스 있었잖아요, 한국에. 그때 이 고압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예? 예, IMF 때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후에 수년 동안 노력하는 덕분에 2003년도에 제외동포재단 권병현 이사장님, 전 이사장님 그리고 한강포럼 사회단체가 기자재 지원을 해준 덕분에 우리가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한 대, 편집기 한 대. 숫자가 많이 줄었죠. 그리고 프롬프터는 사카린 비즈니스맨들이 지원해주신 덕분에 우리말 방송이 8월 15일 1924년에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방송의 탄생 목적에 대해서 첫 방송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살인 우리말 텔레비전 방송 개국과 관련하여 축하 인사를 올립니다. 살인 우리말 텔레비전 방송 가트의 출범으로 해서 살인준의 살인 한인 생활에는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오늘은 살인준의 한인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기쁜 날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말 텔евизион 첫 방송이 개시됩니다. Добрый вечер, дорогие сахалинцы. Мы рады приветствовать вас, наших первых зрителей, наших новых друзей. Мы счастливы поздравить вас с началом работы единственной в России редакции телевещания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Мы уверены, что сегодня открываются новые страницы в культурной жизни как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так и всех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важаемые сахалинцы-корейчане, уважаемые друзья, сегодня вы увидите в эфире первую передачу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Это очень серьезное событие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제가 간략한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칼린 전 주지사 마와커 그분이 축사 말씀을 하시면서 이 우리말 방송이 오픈된 데 대해서 이거는 정말 중요한 사변이라고 사칼린에서만 아니라 전 러시아 왜냐하면 사칼린에서만 아니라 러시아에서 유일한 방송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해주신 것은 사칼린 방송이 태어나게끔 TV 방송이 태어나게끔 도와주신 제외동포재단 많은 사회단체들에게 감사 인사를 올리는 축사 말씀이셨습니다. 사할린의 우리말 대리 방송이 개원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해방이 된 지 60년이 됐습니다. 60년의 긴 세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우리말 텔레비 방송이 개원된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 사할린의 우리말 텔레비 방송이 영원히 발전해서 한국과 사할린이 좀 더 가까워지고
또 사할린에 사시는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되는 이러한 좋은 방송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족에 대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사할린 우리말 텔레비전 방송 가트웨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더욱이나 한민족에 한해서 가장 뜻깊은 명절인 광복절에 사할린 우리말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게 되어서 의심다하다고 봅니다. 최대 기쁨으로 증명된 오늘 2004년 8월 15일은 우리 사할린 한인사에 또 한 페이지에 영광스럽게 기록될 것입니다. Мы рады подчеркнуть, что первый эфир программы приурочен к радостному для всех корейцев событию – Дню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사할린 동포 한인사회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할린 한국어 TV 방송의 개관에 즈음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말 TV 방송을 통해서 한국의 많은 소식을 직접 접하시게 되고 또 많은 사할린 한인사회의 그 활동과 그 역할 또 여러분의 삶을 또 우리 서로에게 서로 교환하고 또 우리 한국에도 알리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사할린 한인사회가 또 우리말 방송과 TV가 개관하게 되면서 이걸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신 우리 김춘자 국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동안 많이 협력을 해주시고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도 이 자리에 들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할린 우리 한인사회의 우리말 TV 방송이 무궁한 발전과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러한 TV 방송으로 큰 역할을 하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Открывается, начинает работу корейская редакция. 이분은 주 사할린 주 의장이시고요. 의장. 그리고 이분께서 무슨 말을 하셨는가는 사할린에는 여러 민족이 삽니다. 러시아인, 한인, 우크라이나인 또 100여 개 민족이 사는데 우리는 이분들을 그 민족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할린 주 꾸리들도 사할린 주민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 사할린 우리말 방송이 열리는 데 대해서 기쁨을 느끼며 또 사할린 한인들만 아니라 사할린 주민들에게 한해서 중요한 방송이라면서 이렇게 축하 말씀을 올려주셨습니다. 앞으로 사할린 내 주민들, 사할린 서민들에게 다방면에 실제적 현세 생활을 소개하며 우리의 민족 문화, 예술, 전통, 풍습을 전달하는 방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Со своей стороны, мы, сотрудники редакции ОМА Томсон КТВ, сделаем все, что в наших силах, чтобы всесторонне освещать события жизн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всех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нашего острова. Интересно и компетентно рассказывать о шедеврах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традициях и обычаях корейской нации. Мы искренне надеемся, что общими усилиями и стараниями прекрасный и самобытный мир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засверкает для вас во всем своем великолепии и красоте.
민족에 대해서 왜 우리가 설립된지에 대해서 오늘 첫 방송을 통해 잘 이해가 되셨죠? 잘 보셨어요? 네. 이제 보니까 2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20주년 맞이하고 올해는 2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정말 여러 가지 표제에서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뉴스 쪽에만 기울이고 있습니다. 4시간 방송으로부터 시작됐는데 반 시간은 뉴스, 그리고 재방하니까 1시간이 되죠. 그리고 미니 시리즈, 한국 KBS, MBC, SBS, YG뉴스 지원해 주신 콘텐츠를 이렇게 방영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미니 시리즈는 가을 동화. 인기가 무척 많았습니다. 집에서 식구대로 그걸 보면서 한국의 생활이 이렇게 훌륭하구나, 그런 아름답다는 평가, 우리가 그 미니 시리즈를 내보내고 TV 방송 시작해서 인상에 대해서 많이 취재를 했거든요. 그 후에 가을 동화가 나왔습니다. 고맙게 KBS에서 정말 그것을 무료로 지원해 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깨나도 그걸 구매해서 방영을 못한다고. 그래서 KBS에서 고맙게 이 미니 시리즈만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이제마 드라마 지원해 주셨고요. 번역하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거기는 옛날 말들이 많아서 또 이제는 특별 말마디들을 약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됐어서 우리를 도와주는 번역가 그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어려워해서 못할 것 같다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번역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편집을 잘 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중에서는 아까 이제마도 말씀드렸는데 MBC의 대장금을 방영해 드려서 여기서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에 대장금 56편을 하나하나 다 보신 향토박물관 관장님께서 한번 그때 한국에서 오신 모임에서 참석이 됐어서 저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대장금을 자기는 한 개도 안 빼쳐먹고 다 보셨다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감사의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관장님께. 이렇게 한 편도 안 빼고 보셨다니까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향토박물관에 계신 관장님으로서 자기는 너무너무 재밌게 보셨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KBS의 열린 음악회 가요 무대, 열린 음악회를 매년 하다가 가요 무대를 보고 싶다 해서 KBS 그것도 지원받아서 가요 무대를 상영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문화부에 찾아뵀는데 장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열린 음악회를 보니까 클래식 뮤직이 그렇게 높은 수준의 한국에 있는 것을 자기는 몰랐다고. 그만큼 있잖아요. 그래 KBS 국영방송공사에서 그거를 방영하기 때문에 어떻게 클래식 뮤직을 그만큼 재능 있게 노는 걸 생각지도 상상지도 못했다는 그런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다 전문가들 얘기이기 때문에 믿을만하죠, 그죠? 그래서 KBS에서 우선 좋은 역할을 해주셨고, 그리고 대장금 그리고 다른 콘텐츠는 제가 원래는 방송위원회를 찾아뵙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물론 카메라 한 대, 편집기 한 대, 프롬프터 한 대로 지금 방송을 시작했는데 기자재가 극히 부족하다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기자재 지원, 들리십니까? 네. 기자재 지원, 그리고 콘텐츠 지원, 그리고 연수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위원회에서 원래는 이제까지 해외에 있는 방송사를 도와드리는 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방송이 강제로 끌려가는 우리말 방송 강제로 끌려가는 사할린 한민족에서 우리말 방송을 만든다니까 도와드려야죠. 그래서 누구를 여기 보내주셨는가 하면 국회에서 문화 쪽을 담당하는 전문가들 국회의원님들하고 보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2003년도에 사할린 다녀가서 정말 그때는 한 대 한 대씩도 아직 지원을 못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방송위원회 덕분으로 그 후에 카메라 또 이제는 스테이션 테이프 리코더 있잖아요. 녹음기 그리고 우리에게 크게 필요한 여러 가지 기자재를 거기서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맙게 컨텐츠 지원은 그 KBS 방송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한일 방송사를 찾아주시고 대장금을 우선 지원해 주시고 그 후에 다른 그 컨텐츠 지원도 해주셨습니다. 고맙게 다녀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연수는 우리 기자 이복순 기자 그리고 또 카메라맨들 편집하는 그 기자들을 추정해서 그 방송위원회에서 그 KBS다가 전달해서 거기서 지원을 받은 덕분에 정말 애들이 많이 공부를 해서 왔기 때문에 방송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방송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긴 거는 정말 우리말을 지키고 우리의 문화, 역사를 또 자라는 세대들에게 알리고 하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통. 그래서 이런 그 인물이라는 표제하에 사할린에 성공한 한인들을 방송을 만들어서 많이 보내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보건 분야, 교육 분야, 비즈니스, 경제, 스포츠 여러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우리 한인 동포들, 성공한 동포들의 모습을 보여줘서 이 3년이 지나서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아이고 보니까 사할린 한인들 가운데는 의사들도 많고 교사들도 많고 그리고 이름 있는 그 스포츠맨들도 많다.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우리 역할이 조금 있는 거는 그동안도 있었는 거는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알리니까 그거 빨랐잖아요.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 살아계시는 1세들을 많이 인터뷰해서 나갔지만 그때 벌써 많은 분들이 영주교육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할린 남아계신 분들과 만나게 됐고 그리고 할아버지들은 많이 돌아가시고 사할린에서 마감하시고 영주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더 일찍 우리말 방송이 탄생했으면 그것을 더 많이 할 수 있었는데 그 못하는 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들은 생존에 계시기 때문에 할머니들한테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 역사를 알리고 그리고 할머니들은 생존에 계시지만 늙으면 기도 먹고 하잖아요. 기억 능력도 없고 그래서 2세들한테서 2세들이 보니까 70세 가까이 70세 넘었잖아요. 그래서 역사의 수리받기 표제하에 그분들 이야기를 그분들은 생생하게 잘 기억하지. 부모님들과 같이 큰아들들은 생활했으니까 그 기억에 머리에 많이 남아있는 것을 인터뷰해서 역사를 이렇게 알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유산 표제에서 뭐 여러 가지 여기에 그 한국에서 오신 여러 가지 그 행사들 방해해서 보내고 또 사할린 한인들이 또 이제는 문화 행사를 하면 거기 가서 다 취재해서 그 방송에 나가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여기 사할린에는 에트너스 아동미술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한민족과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우리 한민족 춤, 국악 그리고 노래를 불가하고 문화를 많이 배우는 그 학교 학생들의 그 모습을 자주 보여드리고 그리고 사할린에 지금 그 학교가 없이는 사할린의 주 소개가 안 될 만큼 그 애들이 많이 자라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여러 그 문화 콩쿠르를 사할린만 아니라 러시아 전체, 한국에 가서도 이 학교에도 정성훈 PD가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소개 말씀드린 정성훈 PD님 바로 머리 떠오르네요. 오늘 심장에 만나서 스타병 오늘부터 아르식이 되겠습니다. 들지 마세요. 정성훈 PD님. 그리고 또 이제는 그러니까 아까 그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는 표제가 이전 세월 아리랑 표제 그렇게 나갔고요. 그리고 최근년에 우리가 뭐를 시작했는가 하면 한민족의 우리의 한민족의 이웃 이것은 뭔가 하면 사할린 하인들이 여기에 온 지도 벌써 86년이 됐어요. 만 86년. 그리고 그 전에 물론 자동으로 온 사람들도 많겠지만 강제끌려 온 사람들은 1949년이기 때문에 86년이 되죠. 그간 결혼을 우리 한인들이 러시아 여자들에게 결혼하고 또 한인 여자들이 러시아 남자들 결혼하고 해서 믹스 그러니까 미치스라는 이런 결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우리 문화를 지키고 전통을 지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일 한국 남자가 러시아 여자인데 장교를 갔다면 그 여자가 집에 있는 전통을 지키고 제사도 하고 그리고 지제사도 하고 산소 가서 성묘도 하고 지식을 가져가서 그걸요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것은 또 다른 그런 민족도 우리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그중에는 한국어를 러시아 사람이 배워서 한국어를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에서 가르치면 그 모습 왜 그렇게 우리 한국어를 선택해서 그렇게 한국어를 가르치게 됐는가 그 모습도 이제 우리가 보여주고 그래서 어떤 러시아 사람들은 교원들은 한국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또 물론 서울에 여러 대학에 가서 연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게끔 됐습니다. 그리고 태권도가 한민족의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러시아 사람들 또 이제는 여기에 고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스포츠맨 트레이너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트레이너하면서 보여주는 모습 태권도 그리고 씨름도 이제는 다민족이 배우기 시작한 걸 그 모습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한민족의 이웃이라는 문제가 정말 지금 활발하게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등등이 표제해서 뉴스는 또 말할 거 없이 나가고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시간상 관계로 많은 것을 보여주지 못하지만 그 전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우리는 한민족에만 관심을 돌려서 방영한 것이 아니라 한국을 알려서 그것이 우리의 긍지감을 샀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필름을 그러니까 한국의 방송위원회에서 제공받아서 2008년도에 한국의 경제, 문화, 전통 등등을 1년 동안 방영시켰습니다. 그리고 세계 한인들 그 다큐멘터리 필름도 YGN에서 제공받아서 이렇게 방영을 해서 세계 한민족이 많이 흩어졌지만 정말 그분들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의 스테이터스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방송을 하면서 느낀 점은 아이고 어려운 점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방송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유지 덕분에 우리말을 지킬 수 있었고 우리 문화 전통 그리고 우리 한민족의 훌륭한 문화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파할 수 있었고 왜냐하면 우리 표제하는 또 한식 요리 교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김치 만드는 거, 김치 절구는 거, 그리고 맛있는 찌개, 장국
역국 아무튼 등등의 표지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거는 사카린의 여러 그 레스토랑에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요리 교실을 해주시고 메가팔라스 그리고 박대감 그리고 지금 가가린에서 그리고 또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또 한국 요리 교실 잘 배워서 그것을 한국 요리를 잘 배워서 한국 요리 참가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요리도 문화의 한민족과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 방송을 하게끔 또 많은 사람들이 봐주셔서 정말 의미가 많았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그 우리말 방송을 유튜브에 올려서 세계에 나갈 수 있도록 특히 한국에서 우리 영주교 하신 분들이 보시고 우리 아들이 나왔네? 아이고 이건 우리 손자야 손자. 그 스포츠에서 태권도에서 이겨서 나갔다. 그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영주 기부하신 분들이 가서 고국에서 정말 아름다운 생활을 누리고 계시지만 여기 나온 자식들이 그리워서 근데 그 장면을 볼 때마다 그렇게 좋아하시고 울고 불고 했답니다. 그리고 또 영국이 기고를 해서 사카린을 방문하게 될 때도 우리가 그것을 또 취재해서 그 자료를 방영해 드리면 이제는 정말로 한국에서 편안한 생활을 누리고 계시네. 그리고 한국 정부로부터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주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06년도에 우리가 설립돼서 2년 이후에 한국의 안산 고향마을 그리고 사랑의 집 1990년 처음에 영주교 하신 분들 그리고 대구에 있는 집을 거기 계시는 1세대 노인들을 찾아뵈서 다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북지관에서 취재를 다 해서 사하린에서 방송 2주 동안 있으면서 취재를 다 해서 수십 개의 방송을 방영해 드린 이유는 여기 남아 계신 자손들이 걱정하지 말고 정말 그때는 자식들하고 못 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들이 거기서 정말 잘 계시기만 아니라 머리에 그런 좋은 일들 많이 해서 손 가지고 많이 놀리는 거 있잖아요. 종이접기 같은 거 배워주면서 침해하지 말라고 한국에서 많이 신경 써주는 모습 체조하고 또 여러 가지 장면들이 그분들이 한국어 배우는 모습 여러 가지 생활상을 취재해서 방영한 덕분에 자식들이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20여 년 동안 방송한 덕분에 사할린에서 그래도 그나마 우리말이 없어지지만 그나마 우리말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한 점에서 우리도 보람을 느낍니다. 아무튼 오늘 정말 사할린 찾아주셔서 우리말 방송국 소개에 이렇게 관심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방송은 맞는데 우리가 2009년도에 위령탑이란 그 역사에 대한 그런 이렇게 습관이 안 되세요. 미크로폰하고 마이크하고 여기 서서 여러분들한테서 자꾸만 이렇게 잊어버리네요. 그 미령탑이라는 그런 그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사할린 역사에 대해서. 그 방송을 그 후에 러시아말로 하고 한국어로 번역해서 그리고 KBS 서울 프라이스가 제공해서 그 방송이 세 번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KBS 서울 프라이스 상이 4개입니다.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2개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2006년도에 처음으로 특별상이 생겼습니다. 언론재단이 지원한. 그래서 그 지회동포재단 특별상을 누가 탔는가 하면 우리말 방송국 젊은 기자들이 탔습니다. 이명식 카메라 이따냐
신문사에 다녀오셨지? 거기 사진 기자님이 따님이 우리 방송국에서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걔들이 2년 만에 방송 설립돼서 타서 KBS에서 세상에 우리말 방송국이 초창기 생긴 지도 2년밖에 안 되는데 범이라는 할머니 한 그런 그 표지에서 만든 방송이 특별상을 탔다니 너무 축하가 많았고 우리도 고마웠습니다. 사실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2000년도에 우리 방송을 만들어서 우수상을 탄 바 있습니다. 그건 단 유일하게 하나뿐 있었고 2000년도에 그건 영주교육에 대한 깍정이 돌아왔어요. 마이크 얘기하죠. 눈물 젖은 귀한 자기가 만든 것도 있잖아요. 예, 표지를 잊어버려갖고 이제 다 됐죠, 그렇죠? 그래갖고 그래서 KBS 그 상 받고 아까 정수훈 PD님께서 도와주신 그 상은 우리가 집단적으로 방송국 직원들의 이름으로 예쁘게 탔고요. 그리고 지금 미령탑이라는 표지에는 러시아 기자가 하나 우리 방송국에 다 유일하게 한 분이 계셨겠습니다. 그분께서 만든 거고 그래서 뭐 상은 보니까 여러 번 탔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특도상인데 사하린의 체코우 상은 우리가 정말 많이 탔습니다. 여러 가지로 거기 제공해서 작년에도 금년에도 우리가 거기서 한민족의 전통해서 이렇게 뭔가 하면 제사, 돌 우리 전통에 있는 거를 제공해서 자료들이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공했더만 우리가 체코상 금년에도 탔습니다. 네. 보시죠. 네. 나는 기념조각이다. 일제시대 한국에서 사진으로 완전히 영웅된 한민들이 데이터를 기다리다가 국내 보지 못한 그의 상징이다. 나는 그들이 이루지 못한 귀한 소망이 자신이다. 사하린 해상 동포 위령 조각은 일본인들이 오두마리라고 부르던 버섯없이 망천여 언덕에 세워졌다. 이곳에가 1940년대 수천 명의 젊은 한인들이 처음 사하린 땅을 밟았다. 일본인들이 그들을 밥상 건너으로 인하기 위해 가라프트에 강제로 끌려왔다. 바로 이곳에서 전쟁국 사하린 남부 지역들에서 모인 한인들이 고향으로 자신들을 실어갈 때를 기다렸다. 그들은 설레 있는 마음으로 먼 바다를 바라보면서 고향에 남아있는 가족, 친척들과의 만남을 기대했다. 언제나 그 소망을 안고 증인자들은 하국 땅에서 살았으며 그러다가 이 땅에서 살상했다. 내가 44년도 3월 달에 가사고 부도에 내니까 그때 3월 달에 내니까 6년 차인데 그분하고 같이 온 1년이 한 40년 넘는데 천주기가 우리 고향은 그리 춥지 않죠. 그러니까 춥고 막 이런 눈이 많고 이런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1년에 한 40년 중에서 우리가 같이 먹을 수 많이 나요. 신발도 고무신, 고무신 많이 거든. 고무신이 많이 무명을 쓰니까 눈을 받으시고. 그래서 그걸 이제 감수를 하면 그걸 이제 거기 바늘 들고 하는데 발이 공황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조국을 떠나면서 한인들은 사할린에 잠깐 갔다가 돌아온다고 믿었다.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영원히 못 돌아온다고는 생각조차 못했다. 하지만 운명은 떠나는 사람이나 남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보지 못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반세기 이상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서로 간의 생사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었다. Мама, здравствуйте.
Правильно, да? Давайте поближе подойдем к экрану. 근데 мама, не слишком беспокойтесь и не переживайте. Через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я к вам приеду. Ладно, хорошо, сынок, когда ты приедешь? В следующем месяце приеду. Брат, я ваш третий брат Винхек. Младший брат Винхан. Старшая сестра Кирсон. 카라푸토에서 일본 경찰군의 감시하에 있었던 강제징용된 한인들은 심한 학대를 받았다. 많은 한인들이 탄광, 골목장, 군사기지 건축장, 철도 부설 작업을 하다가 힘겨운 노동에 못 이겨 쓰러져 죽었다. 남부 사하린에 오고 있는 수천 킬로미터의 철길, 그각 철도 지목 밑에 수백 명의 한인 지체가 뭉쳐 있다고 하는 말도 있다. 이외에 한인 약 10,000명은 이중징용을 당했다. 한국에서 살인으로 끌려와 그들을 부려온 또는 또 이들을 일본의 탄광이나 군사기지 건설장으로 끌고 갔다. 그냥 우리 평균 이런 노동력 안 하고 군속으로 일본 군속으로 전부 또 전부 군대가 생기고요. 그건 항상 전부 편성돼가지고 한 소부대, 작은 부대, 큰 부대가 소부대로 한 군대 한 40명, 30명. 전쟁 시대 카라푸토 한인의 수가 5만 명에 달했다.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그 수가 23,000명까지 줄었다. 사할린에서 일본인들의 귀환은 전쟁 이후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카라푸토를 떠나면서 일본인들만 데리고 가고 자기 국적을 가진 한인들은 그냥 팽이 친구가 다름없다. Глава последней корабли на Японии. 망명의 연극에서 우리 할아버지들과 할머니들, 우리 부모들은 일본으로 떠나가는 마지막 일행의 배를 쓰라린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 순간들이 가장 이국적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강국들의 감시하에 영주 기록이 실시되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기획에 의해 사할린에 강제징용당한 한인들, 조국인 한국도 사할린에 남은 동포들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해방된 한반도는 38선으로 북과 남으로 갈라졌고 한인의 운명 상처를 주고 그들을 이상가족으로 만들었다. 강제징용된 사할린 한인들 대다수가 한반도 남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소련 시대 조국에서 아무런 소식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조국과의 인연을 끊어야 했다. 저희 부모님은 1945년에 조국에 돌아갈 것을 몹시 희망하셨어요. 그러나 조국 땅을 밟아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는 1983년에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198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생각하면 가슴이 찌릿듯이 아픕니다. 부모는 조국에 대한 향수감을 언제나 느끼면서 행여나 조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릴까 하고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인건비가 싼 노동력이 관심은 서울 정부는 사할린에 남은 한인들을 조국에 영주기록시킬 아무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 일본인들로부터 물려받은 아프던 사할린의 경제를 유지시켜야 했다. 농업, 석탄미법, 공정부, 그 어디서나 노동력이 필요하였다. 구스런 당시 뉴스 하나에는 한인들이 나타나지 못했다. 그들이 영 소련에 거주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었다. 그때는 한인들을 촬영하지도 않았고 그들에 대한 기사도 신문에 실리지 않았다. 사실 전쟁이 끝나고 이 사할린에 소련 사람들이 왔는데 그 당시 사할린에 있는 한인들은 정말 감수와 같은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요새는 그 말에도 우리가 자유를 갈 수 없었고 모든 마음에서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족들은 그런 생활을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련 정부는 한인들을 죄인처럼 취급했다. 한인들은 사할린을 떠날 권리도 없었고 소련 영내에서 자유롭게 왕래하지도 못했고 한국 친척들과는 서신거리도 금지되었으며 소련 국적도 받지 못했다. 소련 정부가 일본인들의 잘못을 이용하였습니다. 귀환을 금지한 것뿐만 아니라 사할린을 떠나려고 시도한 한인들을 감옥에 가두어 두거나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 부모, 형제, 저 자녀들이 기다리는 조국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위령 조각이 조의 철강 덮친 이상 가족을 상징한다. 그의 앞머리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못한 듯이 하늘에 솟아오르고 있다. 나는 일본, 러시아 3개국의 역사적 잘못으로 말미암아 희생자가 된 수많은 한인들이 비극적인 운명의 증거다. 나는 후세대들에게 알리는 정부의 조각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비극은 두 번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사할린 한인 사회단체들과 한국, 일본의 법률가들이 오랜 노고가 헛되지 않았다. 드디어 1992년 사할린 한인 1세들의 영주귀국 사업이 시작되었다.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도덕적인 책임을 인정하였다. 일본은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자들을 위하여 안산 아파트, 인천국지관 건설에 자금을 발동했다. 대한민국 주식자사도 이 사업에 협조했다. 사할린에서 62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 형제도 원망하고 사할린에 외국에 와서 철을 망해서 아들, 딸 나가지고 저 살다가 우리 한국에 이제 문이 열려서 한국으로 가가지고 저는 남은 세상을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1세 독신자는 복지관과 양로원으로, 노부부들은 서울, 안산, 인천 등지에 새 아파트에 입주시킵니다. 귀국자들은 고향 땅을 박정하자 젊은 시절 즐겁게 보내던 곳을 먼저 방문한다. 그러나 운이 좋은 사람들이 먼 친척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가장 가까운 친척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 그들의 묘지만을 찾아볼 수 있다.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조국 땅을 다시 밟아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 자식들은 굉장히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이 부모님의 그 한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할린 한인들이 비극적인 역사의 해지를 가는 시간이 온 것 같다. 그러나 아직 한국에서 사할린 한인 가족 귀환에 대한 도움이 취득될 때까지는 정점 찍기는 이르다. 내가 여기 가서 34년도에 나왔으니 우리 아버지들이 한 30년도 그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적십자로 외국 가서 고향을 한국으로 많이 발전되고 영국도 많고 그런 데가 많고 그래 나는 생각이 희망하고 욕하는 것을 장차로 자식들과 함께 영국 귀국 가서 공부해 오래 기다리던 만남의 기쁨은 다시 이별로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때문에 또다시 눈물과 고통, 이성 가족이다. 인생의 고난은 이별로 계속되고 있다. 나는 우리 부모들, 조부모들이 비극을 후세들에게 영원히 상기시킬 것이다. 그리고 또 수십 년째 귀환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여러가지 정치적 상황으로 조상의 땅을 밟아보지 못한 채 끝내 사할린 동토의 땅에 뻥친 한인 동포들에 대해서도 상기시킬 것이다.
만들어 주셨는가 하면 한강포럼 사회단체가 2005년도에 사하린을 설립할 때 기자재 지원을 해준 2004년 재외동포재단하고 한강포럼 해주는데 2004년도에 이분들이 오픈할 때 못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1주년을 행사를 해서 한강포럼 회원님들을 제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약 40명이 다녀갔어요. 약 40명이 아닙니다. 그때 알고 5주년 때 40명이 다녀갔고 그때는 11분이 다녀갔습니다. 1주년 때. 그래서 이분들 모시고 어제 다녀오신 고향 망행 언덕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사하린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11분께서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한 달 만에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하린에서 사하린 동포들이 꿈꾸는 위령탑을 세워드리겠다고. 그래서 우리말 방송국하고 또 이렇게 미적장을 제가 받아서 이렇게 위령탑을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꿈을 사하린 동포들이 이룰 수 있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생을 마감하신 분들에게는 위령탑이 특별히 상징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잠깐 한 2분 3분 동안 TV 브리지 있잖아요. 50만 원 장면만 보시면 한국에서 보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강포럼이 5주년 때도 사하린 정보로 한류 열풍이라는 그 행사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름인 오페라 가수 그리고 30 лет назад на Сахалине состоялось грандиозное событие – телемост Южно-Сахалинск-Сеул-Тэгу. Островные корейцы, оторванные от родины и оставшиеся в Советском Союзе, через средства спутниковой связи впервые увидели родных в Южной Корее спустя полвека. 4-часовой диалог для разделенных семей организовал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телерадиокомпания «Сахалин» и южнокорейская KBS. Самдор, да это я. Самдор, я скоро приеду навестить маму. Хорошо. Брат, я Пильсон. Вы узнаете меня, брат? Да, я узнаю тебя. Историческому телемосту предшествовала огромная подготовительная работа. Чтобы получить разрешение на проведение телепроекта,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телерадиокомпании Валерий Беляев и его помощники вместе проделали смелые шаги во всех инстанциях, всех уровней. В то время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Советским Союзом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еще не было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Представляете, какую нужно было провести грандиозную работу для того, чтобы этот проект осуществился. В нашей студии, в студии компании KBC и студию телевидения «Сахалин» были приглашены семьи, которые пожелали увидеться, пообщаться со своими родными и близкими, которых мы видели практически многие десятилетия. Было больно и обидно за этих людей, и слезы в определенные моменты просто душили нас. Но расслабляться было нельзя, потому что прямой эфир есть прямой эфир, и от наше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зависел весь успех этого проекта.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манда телевизионщиков, куда вошли продюсеры, сценаристы, операторы, режиссеры и переводчики, снимали и передавали из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и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в Сеул материалы о жизн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о время телемоста и при подготовке сценария мне пришлось отматывать весь материал, чтобы отобрать самые эмоциональные моменты, которые проходили бы красной нитью через весь этот фильм. Никто не ожидал, что проблема столь масштабна. Во время эфира люди тянулись к телевизору. 그러니까 TV 브리지가 1990년 정월 2일에 있었습니다. 4시간 동안 TV 브리지가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KBS KBS TV 방송공사가 그리고 사하린 국영 TV 방송가 같이 해서 우리 사장님 89년도 9월에 지금 다녀오셨습니다. KBS. 그래서 이 약속을 했는데 그때
왜 50년 만에 만나고 이산가족들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TV브리지를 만들었는데 그 후의 영향이 바뀌었습니다. 이 TV브리지 4시간 방송을 러시아 기자가 1시간 방송을 만들어서 사할린에서 2월달에 그걸 다 방영했고 중앙방송 모스크바에서 그 1시간 방송을 방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할린 TV브리지 그리고 1989년에 주 정부 그때는 공산당 당에서 사할린 하인들만 아니라 또 러시아 문화 학생들을 이렇게 애국가들 데리고 사리원을 가서 그때 자미 결연에 있었거든요. 사할린은 거기서 이제는 출연하고 그리고 아까 38선에서 예비회담 4년 후에 재생은 그거는 우리가 찍은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기자 카메라하고 기자 출정됐고 제가 기자 겸 통역으로 출정돼서 우리가 그 방송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TV브리지 이후에 1시간 방송 모스크바에서 방영하는 덕분에 사할린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이제는 퍼지게 됐죠. 그러니까 일본, 한국, 러시아 세 나라들이 영주귀국 보상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향을 가했고 그 후에 바로 이제는 한국에서 비행기도 날아오고 이제는 해서 한국을 그나마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게 되고 다시 말해서 적극화됐습니다. 모든 면에서 문제점. 이 방면에서도 우리 TV브리지 직접 참석하고 또 필름까지 만들어서 또 한국에도 89년도에 우리 국장이 TV브리지 문제로 가서 취재하는 바람에 사할린 북한에서 취재한 거 그리고 한국에서 그래서 이 TV 방송이 나기 전에 90년대 8월 15일에 모스크바에서 코미테이터가 나와서 먼 사할린에서 이렇게 훌륭한 정말 그 방송을 만들어서 방영한다는 그 말까지 축하말도 했었습니다. 그 방면에서 우리 방송사 사장이 최고의 방송사 사장이 밀야이라고 그분 덕분에 우리가 88년도에 학교 종합대학에서 만드는 것도 취재할 수 있었고 여기서 처음으로 방북전하는 것도 만들었고 생방송도 부사장하고 제가 같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할린에서 한국어 배우는 그것이 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88년도부터 우리말 방송이 없었을 때 그때로부터 이제는 또 TV브리지에서 그 생긴 결과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말을 꼭 지켜야 되는 방면에서 KBS가 큰 일을 했습니다. 1996년도에 사할린에서 우리말 방송국하고 사할린 노래 자랑을 시작하는 덕분에 KBS에서 7번인가 8번 다녀가셔서 인기 가수들을 모시고 사할린 노래 자랑. 근데 처음에는 1세들이 대부분 참석했는데 그 후에는 차세대 참석해서 음악을 통해서 우리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특별히 2011년, 14년도에는 차세대 한민족 국제 노래 자랑을 만들어서 일부러 한 거는 차세대가 우리말을 더 배웠고 우리 문화에 관심을 돌렸고 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한 10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 자랑을 그래서 그 방송만 아니라 또 이런 여러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Всего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телевидения. Это телемост, посвященный проблемам разрозненных корейских семей с телекомпанией KBC.